오늘 아침마당에는요, 마음이 아픈 자녀, 부모, 목회자, 교사를 위해 귀한 책을 써주신 교수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 가정상담학과 교수로 섬기고 계시고 GFC 글로벌 가족상담 힐링 연구소 대표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손문미 교수님 모시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책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라, 저 장미꽃 위에 이슬처럼 신간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이 시간에 모셨는데요. 교수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손문미입니다. 금방 우리 아나운서님이 소개해 준 것처럼 저는 캘리포니아 프레스티 대학에서 가정상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GFC 글로벌 가족상담 힐링 연구소의 대표로 많은 가정들을 돌보고 있고, 또 CMF에서 크리스찬 결혼과 가정사역원에서 고통받는 개인과 가정을 회복하는 데 사역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손문미 교수님 잠시 프로필 좀 소개를 해드리시자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미국 리버티 유니버시티에서 상담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후 현재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에서 가정 상담학을 가르치고 계시고 GFC 글로벌 가족 상담 힐링 연구소 대표로 활동하시면서 CMF 미국 크리스찬 결혼 가정 사역원에서 가정 사역자로 고통받는 개인과 가정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밖에도 플로 선교대학원에서 기독교 가정을 연구하셨고요. 캘스테이트 LA에서 무대 및 무용예술 석사도 취득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네. 미국 베데스타 대학, 그레이스 미션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신 다양한 경력을 소지하신 분입니다. 가정 상담학 사역에만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대 무용예술 석사까지도 받으셨어요, 교수님. 네. 글도 잘 쓰시고 정말 만능 미인이신데요. 네, 하나님께 정말 많은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네. 네, 어떠신가요? 제가 처음에는 무용을 전공했어요. 원래 무용 전공이시군요. 네, 무용을 전공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우울증을 걸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전 세계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더 도울까 해가지고 플러 선교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가정을 더 연구하게 되었고, 네. 또 카셀에 가서 무용 치료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술로서 어떻게 치료를 접근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방법론이 되었는데 예술 치료는 더 미흡하구나. 그래서 심리 상담을 공부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 업그레이드해서 개인과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의 도구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이 무용예술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담학으로 네. 정말 이렇게 참 이색적인 이런 네. 과정을 겪으셨어요. 보통은 무용예술 하면은 그쪽으로 좀 방향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상담학까지 정말 하나님이 좀 너무나 이렇게 귀한 마음을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라, 저 장미꽃 위에 이슬처럼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목이 참 독특합니다. 뭔가 제목에서 느껴지는 거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라는 약간 좀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툭하면 사라질 것 같은 이 이슬과도 같은 우리의 삶을 빗대어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의 희생의 어떤 그런 비유법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삶을 빗대어 표현한 문구 같기도 한데, 어떻게 이 제목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제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여자 청년 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청년 학생은 어릴 때부터 우울과 불안을 앓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개 같다 이렇게 너무 심하게 자기 자신이 비참함을 느꼈어요. 인간관계 하면서 직장 네. 생활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어릴 때부터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게 어쩔 땐 심했다가 어쩔 땐 좋았다가 하는데,
이게 스트레스 상황에 갔을 때 굉장히 이제 심해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계속 죽고 싶다. 나 어떻게 하면 죽나.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이제 상담을 했다가 이제 간간히 이제 상담한 여자 청년 자매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청년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보냈어요. 네. 그래서 이 청년이 그때 당시에 우리 캘리포니아에 이제 비치가 많잖아요. 네. 차를 끌고 이제 죽을 장소를 찾아다닌 거예요. 이게 너무 아프고 힘든 생활에 한멸을 느끼고 차를 몰고 이쪽 저쪽 바닷가를 막 죽을 장소를 찾아다닌 거예요. 정말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는 모습으로. 네. 그래서 그런데 그날 딱 제가 메시지를 보고 피투성이가 돼도 살라고? 내가 지금 피투성인데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울었대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네. 막 이러면서 막 그 메시지를 보고 막 주서 앉아서 울고 보니 눈을 떴는데 바로 아침이 된 거예요. 근데 아침 그 새벽 미명에 그 장미꽃에 반짝이는 이슬을 보고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밤이고 아픈 나날일지라도 아침이 찾아오는구나. 견디면 다시 찾아오는구나. 아멘. 다시 살 길을 결심한 날이었어요. 네네. 그거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네. 메시지로. 그래서 누군가 아무리 피투성이라도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내가 만약에 책을 지은다면 네. 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라고. 그러면 또 아침이 찾아온다. 네. 이런 내용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책을 그렇게 쓰시게 된 동기가 된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한 많은 학생 또 부모님들 네. 많은 분들을 상담했는데 특히 리버티 대학에서 제가 박사를 공부하면서 8가정을 연구를 했어요. 특별하게 이제 그 사례들 중심으로. 네. 근데 그 18에서 24살의 그 청소년 또 청년들을 연구를 하였는데 이 아이들의 그 학생들은 불안, 우울, 공황 그다음에 수치심, 낮은 자존감, 술, 마약, 담배, 중독, 자살시도, 자해 이런 것으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들을 상담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박사 논문에서 영어로 이제 쓰게 되었고 이 사례를 한국어로 옮겨준다면 네.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왜 같은 마음의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네. 같은 공감을 한다면 누군가의 한 사람도 이렇게 지나갔구나. 이런 이해하는 것. 또 부모님도 내 자녀가 왜 그럴까.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것을 한국어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네. 이렇게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이 청소년 시기가 정말 모든 것이 다 이제 막막하고 또 본인이 어린 시절을 좀 지나서 그런데 또 완전한 성인도 아닌 것이 이 중간에서 정말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스트러글하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 시기인데 이 시기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가정 환경이나 자신의 환경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정말 귀한 가정 안에서 잘 성장하고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딘가 의지할 곳 없고 기댈 곳 없고 자기 혼자서 정말 이 세상에서 맞서서 싸우면서 스트러글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는 아직까지 성인이 아닌데 이렇게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데 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도 찾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방황하고 정말 아파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8가정의 그 자녀들을 함께 연구하고 또 그 사례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8명은 실제 사례이고요. 미주한인 기독교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이런 정신건강의 위기에 대해서 겪었던 그때의 심정, 어떻게 그 과정을 겪었고 가족들과의 그 관계, 네. 또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의 그 반응 그리고 학업 또 직장 인간관계에 대해서 모든 말하는 걸 그대로 대화체로 담았어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그거를 뭐 미화에 대해서 쓴 게 아니라 그 말하는 그 책 그대로 사실적인 거를 겪었던 것을 담았고 한 부모님이 또 이야기가 나와요. 그 한 부모님은 그 자녀가 겪었던 정신건강에 마음 아픈 이야기를 부모로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부모님의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우울증에 걸린 학생들 대부분이 나태해 보이거든요. 네. 뭐 공부를 안 하고 또 미래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온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라 저 장미꽃 위에 이슬처럼 정말 예쁜 핑크색이 정말 딱 보기만 해도 마음이 밝아지는 느낌이에요. 책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는데 여기에 청소년 부모 필독서라고 써 있습니다. 그만큼 이 책 속에서 실제 가정들의 이야기, 실제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 있는지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다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혹시 이런 아픔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이나 정말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분들이나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이 책이 영어로도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교수님. 그렇죠. 네. 자녀들도 한번 읽어보고 우리 부모님들은 또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판이 나왔으니까 이 한국어 책도 함께 읽어보시면서 서로 내가 생각하던 내 자녀와 또 내 자녀가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 있는지 어떤 소통에 어떤 그런 불통이 가로막고 있는지 이런 것도 참 한번 알아보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라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동질감, 위로감도 또 함께 받으면서 또 이 책에서 주는 또 치유가 무엇인지 또 치유를 해주니까 또 이 책이 나왔겠죠, 교수님?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에서 가정 상담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GFC 글로벌 가족 상담 힐링 연구소 대표 CMF 크리스천 결혼 가정 사역원과 함께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가정 사역자로 고통받는 가정과 개인의 회복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역을 펼치시면서 정말 많은 가정들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들을 마주하는 가정들을 좀 만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은 현재 우리 가정이 많이 파괴되는, 해체되는 시기에 있어요. 네. 초혼의 50%는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재혼은 75%가 이혼하고 삼혼은 90% 가까이가 이혼을 해요. 네. 그래서 현대 가정이 진짜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적 통계예요. 네, 네. 저같이 이제 상담학 연구한 박사들의 이제 논문에 다 나와 있는 거고 네. 깨어진 이유들은 경제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가사 분담, 자녀 양육 뭐 등등 많지만 최근 이슈로는 정신건강 문제들이 많아 있어요. 네. 가정 해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울, 불안, 중독, 가족 갈등 이런 문제들이 최근 이슈로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 가정이 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인들은 특히 이렇게 체면 문화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대치가 많아요. 사람의 기대치에 충족을 네. 하다 보면 부모님의 기대치도 있고 또 뭐 내 가족이 나를 원하는 기대치가 있고 또 사람들의 또 교회 가면 교회 성도들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내가 뿌듯하고 자랑될 만한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안에 가정 안에 고통이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네. 얘기할 곳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가족에 있는 정신 건강에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은 네.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이 돼가지고 상담받는 자체를 테라피 받는다는 게 옷처럼 어찌 보면 수치로 여긴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게 내 아이가 지금 정신과 상담 받았어, 테라피 받았어. 이게 어쩌면 이게 오명으로 네. 생각을 해서 더 골마하고 더 아파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렇죠. 한인들이. 또 부모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가 밖으로 새나가면 이게 또 우리 아이의 미래에 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또 쉬쉬하고 네. 정말 어디 가서 상담도 맘 편히 받을 수도 없고 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요즘 또 뭐 SNS 이런 것들이 워낙 활발하게 아이들이 막 올리는데 그 올리는 내용들이 다 자기의 좋은 거, 네. 뭐 자랑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에 더 아이들이 나는 불행해라는 게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렇죠. 각인이 되고 그러다 네. 보니 자꾸 비교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집으로 돌아와 보면 내 친구네는 이렇게 사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그러다 보면은 가정 안에서 자꾸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이 책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 책을 통해서 좀 우리의 아파하는 자녀들과 아파하는 부모님들이 좀 치유받고 그렇게 되어서 좀 가정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라 저 장미꽃 뒤에 이슬처럼 연구하시면서 만난 가정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이 있었다면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교수님? 예, 많은 가정들을 만났고 또 네. 많은 학생들 또 청년들 또 부모님들을 많이 상담했는데 그 중에서는 우리 목회자 가정의 한 자녀 이야기예요. 네. 이제 지금은 대학생입니다. 네, 이제 고등학교 네. 때 저랑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어릴 때 이제 미국에 이주하고 1.5세예요. 공부도 아주 잘하고 또 성실하고 착한 학생이었는데 네. 어느 날부터 이제 학교 가기를 거부하고 방에서 안 나오고 부모님하고 이제 대치가 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이 학생이 사춘기라고 여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숙제도 안 해가고 막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또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잘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이러니까 사춘기라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점점점 이 아이가 심해져 갔어요. 네. 그래서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막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 몰래 마약도 하고 술도 하고 막 이러면서 부모님과 최고조의 갈등이 빚어진 거죠. 네. 굉장히 이제 대치 상태가 되었고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네. 저녁까지 일하고 또 사역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러면서 이 아이와 함께 대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공부를 안 한다고 생각하셨고 네. 또 열심히 살아온 1세대의 눈으로서는 이 아이가 굉장히 게으른 아이로 보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부모님이 이 사춘기 때 이제 상담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그냥 산 것만으로도 이 아이한테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이 실질적으로 돌봐야 되는데 네. 돌봄과 사랑과 양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주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경제적인 활동만 하면 내 아이는 그냥 잘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사랑은 실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걸 아시고 집에 가서 실천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네. 이 아이와 함께. 그래서 그것이 한 3년 걸렸는데 이 가정은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네.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방법을 안다면 정말 누구든지 회복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깨는 걸 원치 않아 하시거든요.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혹시 지금이라도 그런 좀 고민이나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은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많은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이 자해, 자살 이런 생각을 해본 경험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네. 이 한 명의 앤드류라는 게 다 모두 가명이에요. 실명이 아니고 뭐 나이도 뭐 그렇고 다 가명으로 있어요. 그래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이 학생들이 다 사인을 했어요. 자기 네. 이야기를 익명성으로 해도 된다.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그 안에 이 책을 보시면 102페이지에 그 학생이 말한 그대로가 있어요. 네. 저는 불안이 매우 심했어요. 그래서 자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를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자해할 만큼 힘이 있었다면 살아갈 힘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해하는 건 관심을 가져달라고 힘들다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자해도 너무 힘들었어요. 흔히 자해를 손목에 많이 하잖아요. 손목은 이게 생각보다 잘 보여요. 그러니 자해 자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사실 살고 싶다는 관심이요. 봐달라는 것 같아요. 이게 이 학생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나를 좀 봐달라고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뜻이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 아이들을 꼭 문제가 있는 아이들로만 생각을 하고 어디 뭐 진짜 뭐 이런 사랑에 관심이 아닌 어떤 치료의 목적만을 너무 중점적으로 두고 또 바라본 건 아니었는지 또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또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 내용 중에 일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이번엔 좀 부모님의 마음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네. 책의 161회는 어느 정신건강 위기를 겪은 부모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거기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고 표현하세요. 네. 보이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들과 매우 친밀하다고 믿었지만 아들은 자신의 우울증 증상을 나에게 숨겼고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은 점점 고립되었듯 했습니다.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가족과 대화도 거부하였으며 방은 항상 어둡겠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누워서 슬퍼하고 있고 어느 날은 짜증 거 화를 내면서 학교 가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기분이 좋으면 하루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하여 병원에 여러 차례 데려갔지만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나빠져 갔고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삶의 허물을 느껴 자살 시도와 자해도 하고 공황장애로 인한 쇼크 상태가 와서 우리 가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굉장히 심해져 갔습니다. 게다가 전교 1등만 하던 딸도 공황장애로 학업과 교육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두 자녀의 정신건강 위기는 가족 전체가 마치 전쟁터와 같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가정원의 구성원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 보면 정말 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아픕니다. 그게 가족이잖아요. 네. 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라 저 장미꽃 위에 이슬처럼 이 책 속에는 8가정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정 안에 또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 또 부모들의 이야기, 어떤 그런 생각에 그 갭이 있었는지, 어떤 또 오해가 있었는지, 이런 아픔 속에 있게 된 그 원인이 담겨 있고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치유 방법도 나와 있나요, 교수님? 그럼요. 네, 결국은 우리가 그 치유 방법을 알기 위해서. 네네. 아, 정말 처음과 끝이 너무 궁금해지는 이 책의 주인공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의 회복과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정말 너무나 궁금해지는 책입니다. 책이 출판되면서 어저께였나요? 토요일이었나요? 네네. 네, 출판 기념 예배도 올리셨다고요. 네.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상담학 제자들과 또 이제 무용예술 치료의 또 제자들, 또 그리고 또 CMF 김철민 장로님, 그다음에 또 제 우리 학교 프로젝트 우리 미주장신 총장님, 또 그다음에
한진 박사님이 오셔서 이제 서평해 주시고 김창훈 목사님 오셔서 축도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네, 정말 축복 가운데 정말 귀한 책이 나왔습니다. 정말 생명을 살리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리고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또 가정을 살리는 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아픔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치유받고 회복되었는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책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라 저 장미꽃 위에 이슬처럼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세요? 교수님? 네, 이 책은 아프고 지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트성이가 되어도 살아라. 이것은 누군가 한 사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밤을 지나면 이슬이 맺히는 아침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현재 정신건강 위기로 세계 1위가 한국인입니다. 네. 우리 미국 내에서도 코리안 아메리카가 자살률이 1위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하루에 한국은 37명이 자살을 하고 통계적으로 15,000명 가량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작은 소도시 하나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생명을 살리는 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지금 이 말씀이 또 우리 이 땅의 모든 가정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겠네요. 교수님. 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대학 가정상담학과 교수로 섬기고 계시고 GFC 글로벌 가정상담 힐링연구소 대표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손문미 교수님을 모시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책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라 저 장미꽃 위에 이슬처럼 신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귀한 나눔해 주신 손문미 목사님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면의 말씀 한 말씀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오신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의 그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나눔해 주신 손문미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